1602년 동아시아의 바다는 멈춰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평선 끝자락에 거대한 검은 돛들이 잇따라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수백 개의 돛이 태양을 가리며 바다 위를 뒤덮었습니다. 함선들은 파도를 짓누르며 묵직한 물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해안가에 서 있던 어부들은 그 거대한 그림자를 목격하고 멈춰섰습니다. 그들은 노를 젓던 손을 놓쳤고 바닷물은 함선이 밀어내는 압력에 의해 평소보다 훨씬 높게 방파제를 때렸습니다. 배 위에서 들려오는 것은 뱃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쇠사슬이 감기는 소리, 나무 판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차가운 금속성 마찰음이 바람을 타고 해안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함대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다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육지를 향해 직선으로 돌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뒷걸음질치며 모래사장 위로 넘어졌습니다. 수평선을 가득 채운 검은 돛은 더 이상 자연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파괴의 예고장이었습니다. 바다는 이제 이전과 같은 평온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함선들이 해안에 똠을 내리자 갑판 위로 깃발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단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에서의 인장이 박힌 깃발은 바다 위에서 왕과 같은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함대 사령관은 갑판 중앙으로 걸어나와 명령서를 내던졌습니다. 그 종이에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전쟁 선포권과 사법권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역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하나의 거대한 무력 국가였습니다. 함선의 포문이 일제히 열리며 포신이 해안 마을을 조준했습니다. 훈련된 용병들이 총기를 점검하며 갑판 위를 일렬로 행군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묵직하게 나무 갑판을 울렸고 그 소리는 해안가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저항하던 마을의 청년들이 낫과 몽둥이를 들고 맞섰으나 용병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열을 유지했습니다. 사령관은 마을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차갑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들은 법을 만드는 자들이자 동시에 그 법을 어기는 자를 현장에서 즉결 처형할 권한을 가진 집행자들이었습니다. 마을의 방어선은 그들의 위압적인 존재감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동아시아의 바다는 더 이상 상인들의 항로가 아닌 무력의 지배를 받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함대 사령관의 손에는 칼 대신 낯선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식회사라는 이름의 새로운 흑마술이었습니다. 그는 함선 안쪽 깊숙한 곳에서 금고를 열어 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금화가 아닌 수많은 군중의 재산을 끌어모은 증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먼 나라의 평범한 시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작은 돈들이 하나로 합쳐지자 그것은 거대한 파괴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자본은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처럼 함대의 뼈대를 튼튼하게 채웠습니다. 돈이 모일수록 함선의 포문은 더 길어졌고 더 많은 용병이 징집되었습니다. 개인의 재산이 모여 만든 이 거대한 흐름은 바다를 가르는 무한한 동력이 되어 함대를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배를 움직이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무림의 고수들이 평생 수련을 통해 얻은 내공보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파괴를 재생산하는 자본의 논리였습니다. 함선은 이제 돈의 무게로 바다를 짓눌렀습니다. 수천 명의 욕망이 함대의 돛을 부풀렸고 그 힘은 거대한 괴물의 심장처럼 쿵쿵거리며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객은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금속과 화약으로 치환되어 바다 위에 군림하는 괴물로 탄생하는지를 말입니다. 이제 이 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본이라는 연료가 닿을 때까지 바다 위를 핏빛으로 물들이며 끝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함대 사령관은 갑판 위로 올라와 포문을 점검했습니다.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대포가 배점 밖으로 육중하게 밀려나왔습니다. 포신은 기름칠이 되어 번들거렸고 그 안에는 육두구와 정향을 독점하기 위한 치명적인 흑색 화약이 채워졌습니다. 갑판 위에는 훈련된 용병들이 도열했습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총기를 손질하며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고 고용된 살수들이었으나 그들의 대열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금속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움직였습니다. 사령관이 칼을 뽑아 공중으로 휘두르자 함선 전체가 웅장한 진동과 함께 방향을 틀었습니다. 탐욕이 무력으로 치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함대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갑판을 가득 채운 화기와 용병들은 오직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정밀한 학살 도구였습니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함선의 뱃머리가 물살을 가를 때마다 고요하던 수평선 위로 긴장감이 팽팽하게 솟구쳤습니다. 용병들은 총구를 수평선 너머의 섬을 향해 조준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바다에서 향신료는 금보다 귀한 전리품이었고 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은 즉각적인 포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함대는 이제 거대한 무력의 파도를 일으키며 탐욕의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함대가 향신료의 원산지인 섬 근처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돛이 바람을 받아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바다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섬의 해안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파도가 밀려들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지만 거대한 검은 돛들이 수평선을 가득 채우며 섬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함대 사령관은 망원경을 내려놓고 갑판의 난간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소나기에 팽팽한 긴장이 실렸습니다. 섬의 주민들은 해안가에 멈춰서서 다가오는 거대한 괴물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렸습니다. 함선들의 뱃머리가 수심이 얕은 모래사장으로 다가갈수록 물살이 거세게 뒤집히며 바닥의 모래가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대포의 포신은 섬의 중앙마을을 향해 낮게 조준되었습니다. 훈련된 용병들은 배끝에 매달린 사다리를 내리며 짐승처럼 낮은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근육을 팽팽하게 조였습니다. 섬의 고요함은 서서히 깨져나갔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조차 멈춘 듯한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함대의 거대한 강철 톱니바퀴가 섬의 평화를 짓밟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한 긴장감 속에서 참극의 서막이 바다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용병들이 모래사장으로 뛰어내리는 순간 함대의 화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마을의 초가집들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지붕에서 치솟은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져나갔고 타오르는 집더미가 잿가루가 되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낫과 몽둥이를 들고 맞섰지만 용병들의 총구는 자비 없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총성이 연달아 울릴 때마다 사람들이 흙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용병들은 비명 소리를 뚫고 마을 중심부로 진입했습니다. 쓰러진 이들 위로 짓밟고 지나가는 군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저항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칼날에 베었고 피 냄새가 매캐한 연기 냄새와 섞여 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용병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창고를 부수고 향신료 자루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마을의 가장 귀한 자산이 약탈당하는 동안 뒤편에서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길이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을 애워쌌습니다. 이것은 정복이 아닌 철저한 파괴였습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마을은 지도 위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가옥들 사이로 용병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섬의 지면은 뜨거운 열기와 붉은 핏물로 뒤범벅되었습니다. 학살은 체계적이었고 그 어떤 저항도 이 금속의 논리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학살의 포성이 멈춘 자리에는 타다 남은 재와 비명이 섞인 짙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용병들은 살아남은 원주민들을 무리지어 해안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의 손목에는 차가운 쇠사슬이 묵직하게 감겼습니다. 고리를 조이자 살점이 눌리고 뼈가 맞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명의 쇠사슬이 당겨지면 뒤따르던 이들이 함께 휘청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원주민들은 흙먼지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용병들이 휘두르는 총 개머리판에 다시 짓눌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향신료 농장으로 운반될 수량과 노동력의 가치만이 매겨졌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이들은 열을 지어 거대한 함선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발목에 채워진 족쇄가 돌바닥을 긁으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바닷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누군가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용병의 칼날이 즉시 그들의 시선을 강제로 앞을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발밑의 모래보다 가볍게 취급되었습니다. 함선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들을 완전히 덮쳤습니다. 쇠사슬은 더욱 팽팽하게 당겨졌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자본의 부품으로 전락했습니다. 바다 너머로 끌려가는 이들의 등 뒤로 불타버린 마을만이 허망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함대 사령관은 창고 안을 가득 채운 육두구 자루를 훑어보았습니다. 저울의 눈금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라 있었고 시장의 가격은 폭락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짧은 손짓으로 창고를 비우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용병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향신료 자루를 갑판 끝으로 끌어냈습니다. 수만 톤의 향신료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다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물 위에 뜬 갈색 가루들이 파도에 섞여 거대한 띠를 이루었습니다. 사령관은 등불을 집어들고 그 위로 던졌습니다. 순간 기름기를 머금은 향신료들이 일제히 화염을 뿜어냈습니다. 바다는 온통 검붉은 불꽃으로 뒤덮였고 매캐한 향취가 바닷바람을 타고 수평선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희귀했던 향신료가 재가 되어 물결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가치는 오직 파괴를 통해서만 유지되었습니다. 사령관은 불길을 등진 채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는 타오르는 불빛 속에서 인간의 생명이나 노동의 가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숫자로 환산된 시장의 균형만을 계산했습니다. 불길이 찾아들 때마다 바다 위에는 검은 연기만이 짙게 깔렸고 그곳에는 자본의 논리가 빚어낸 소름 끼치는 광기만이 남았습니다. 귀한 자원들이 바다 밑바닥으로 사라지는 동안 함대는 다음 수익을 위해 다시 둠을 올렸습니다. 해안가 바위 위로 동아시아의 고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공기를 가르는 검기를 뿜어내며 함대를 향해 도약했습니다. 그러나 함대 사령관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함선 옆면에 일렬로 배치된 대포들이 낮게 울리며 굉음을 터뜨렸습니다. 포탄이 공중에서 교차하며
고수들의 궤적을 강제로 꺾어버렸습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기의 흐름은 쇳덩이의 파편 앞에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고수 중 한 명이 포탄의 파편을 피해 바닥을 굴렀지만 곧이어 이어진 머스킷 총탄의 연속 사격에 발이 묶였습니다. 연기 속에서 고수들은 다시 일어섰으나 그들의 칼날은 이미 쇳덩이에 부딪혀 이가 빠져 있었습니다. 자본으로 단련된 화력은 무공의 경지를 비웃듯 쉴 새 없이 몰아쳤습니다. 공중에서 쏟아지는 납탄은 고수들의 방어선을 종이장처럼 찢어발겼습니다. 피가 바닷물을 붉게 물들였고 고수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수련의 결과는 차가운 총탄 한 방에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설적인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자본이라는 거대한 기계장치 앞에 던져진 한낱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고수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함선으로 달려들었으나 갑판 위에서 쏟아지는 총탄 세례를 이기지 못하고 차례로 거꾸러졌습니다. 바다 위로 고수들의 시신이 떠오르고 그들이 지키려 했던 전통은 자본의 포성 아래 흔적도 없이 짓밟혔습니다. 고요해진 바다 위로 붉은 노을 대신 고수들의 검기가 사라진 핏빛 파도가 일렁입니다. 함선들은 둠을 올리고 유유히 수평선을 향해 나아갑니다. 갑판 위에는 승리한 자들의 환호 대신 차가운 계산기 소리만이 울려 퍼집니다. 이들은 이제 바다의 주인이자 법의 집행자가 되었습니다. 향신료의 향기는 사라지고 오직 쇳내와 화약의 잔향만이 수면 위를 맴돕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의 종결이 아닙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무력과 결합하여 어떻게 괴물로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참혹한 증거입니다. 바다 밑바닥에는 가치를 잃고 폐기된 자원들과 함께 무림의 자존심이 가라앉았습니다. 함대 사령관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숫자로 기록될 다음 항로만을 응시할 뿐입니다. 17세기의 바다는 이제 자본의 핏빛 독점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훗날 이익을 위해 역사를 조작하고 생명을 소모품으로 치부했던 자들이 남긴 피의 흔적입니다. 바다의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밀려들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고결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본의 살수들이 써내려간 멈출 줄 모르는 탐욕의 역사만이 수평선 끝까지 길게 이어질 뿐입니다.